자, 그러면 모델 에이전시를 구하는 법입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줌으로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합니다. 약속을 잡고 그 에이전시에 방문을 해서 실물 미팅을 보는 것. 한국에 에이전시가 있어요.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에이전시가 있어요. 홍콩에 에이전시가 있어요. 근데 파리에 있는 에이전시랑 연결을 해보고 싶어요. 그 에이전시한테 부탁을 해서 그렇게 컨택을 해가지고 미팅을 보는 방법. 또는 에이전시에서 가끔 그 대회가 열릴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엘리트라는 에이전시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엘리트에서 자발적으로 모델 대회를 엽니다. 언제는 스페인에서 하고 언제는 뭐 어디서 하고 뭐 그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대회를 통해서 모델을 선발하고 자기 소속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관심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많이 팔로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일을 하다 보면 업계 사람들한테 캐스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캐스팅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친구는 그냥 한국에서 매거진을 찍으러 갔는데 뭐 발렌시아가 담당자가 왔어. 그러면서 발렌시아가는 데뷔를 하고 어쩌다가 그냥 이미지가 얻어 걸려가지고 얘 이미지 괜찮네 한번 미팅해볼까 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딱히 생각할 필요는 없긴 하겠죠. 또 요즘 떠오르는 방법은 셀러브리티입니다. 모델 에이전시에 패션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탤런트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라든가 아니면 배우라든가 자기가 이제 인플루언서적인 능력이 좋다 하면 그쪽으로 연결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요즘은 그 브랜드들이 세계 곳곳에서 패션쇼를 하는 게 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 브랜드들은 돈도 충분히 있고 마케팅적인 용도도 있고 아니면 세계의 아름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디올이라든가 구찌라든가 쇼들이 열렸었죠. 상하이에서도 쇼를 정말 많이 합니다. 뭐 중국, 아시아, 홍콩, 뭐 한국, 아시아에 지금 집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쇼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오디션을 하긴 하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해외를 진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쇼 같은 경우는 보통 대형 모델 에이전시라던가 패션 회사들이 그런 거를 담당해서 쇼를 기획을 하는데요.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모델이라면 그런 쇼에 서는 기회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모델스컴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도시별로 모델 에이전시들이 다 나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모든 모델들의 정보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어떤 에이전시는 마더 에이전시 역할도 한다. 그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리, 밀란, 런던, 뉴욕이 아니더라도 그 마더 에이전시 역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한국인 모델들을 정말 많이 갖고 있는 그 외국인 마더 에이전시가 있는데 그 에이전시는 본거지가 LA이고 LA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 모델들, 아시아 모델들을 정말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온라인으로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과 계약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나본 적 없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스카우팅을 해가지고 해외로 이렇게 일을 보내는 그런 에이전시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모델스닷컴을 보면 그런 정보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모델 에이전시마다 공식적인 이메일 연락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에이전트의 이메일 연락 주소가 나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회사는 자기들 이제 오픈콜이다, 프리콜이다 뭐 이러면서 그 시간에는 너네가 이제 와서 오디션 랜덤하게 해도 된다 뭐 이런 정보들이 다 나와 있기도 합니다. 뭐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얘기하자면 긴데 그거 긴 거 다 빼고 제가 모델스닷컴에서 런던, 밀라노, 파리를 보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에이전시에 이메일을 다 돌렸어요. 거진 한 200개 돌린 것 같아요. 나 다음 주에 밀란 가는데, 다음 주에 파리 가는데, 다음 주에 런던 가는데 혹시 너희 나랑 미팅할래? 그런 식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가서 미팅이 잡아진 곳과 미팅을 했고 사실 대부분 연락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오피셜리한 메일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답변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엘리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모델 에이전시 그냥 찾아가가지고 개인 작업 프로필 사진 같은 거를 이렇게 종이에 뽑아가지고 이런 거 건네주면서 나는 한국에서 온 이런 사람인데 너네랑 계약하고 싶다 그렇게 미팅을 하고 다행히도 그들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해줘서 계약하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렇듯 줌을 하든 실제로 가든 미팅이 없는데 그냥 무작정 돌진을 해보든 자신의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든 도전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모델 일이라는 게 결국에는 피지컬적인 걸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결과가 더 많아요.
저는 이제 운이 좋아서 이렇게 계약을 했고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 될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도전했지만 잘 안 되는 친구들도 많이 보긴 했었어요. 하지만 그런 방법이 있다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점, 그 모델 에이전시들에게 이제 보내는 이메일, 그 이메일을 보내면서 어떤 사진을 보내야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장 내추럴한 최신의 따끈따끈한 포트레이트 사진이라고 하거든요. 정면 45도, 90도, 90도에서 카메라 한번 봐주는,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오는 클로즈업과 상반신 컷과 전신 컷, 이런 느낌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활동을 하면서 쌓아온 포트폴리오라던가 다양한 이미지의 사진들도 같이 보내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베스트는 메이크업을 거의 하지 않은 수수한 자신의 그 모습과 포샵이 들어가지 않은 사진들과 그런 다양한 각도의 얼굴과 Hi, my name is 웅호, I'm from Korea. 또 영상으로 레코딩을 해서 뭐 이 정도만 해주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모델 에이전시를 언제 구하는 게 좋은가? 1월에 맨즈 컬렉션이 있고요. 2월, 3월에 우먼즈 컬렉션이 있고 6월에 맨즈 컬렉션, 9월, 10월에 우먼즈 컬렉션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미리미리 그 전에 잡는 게 좋긴 한데 최소한 한 달 전에 잡는 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패션위크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모델 에이전시는 쇼 패키지라는 거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있는 모델들을 가지고 서류 면접 같은 거를 클라이언트한테 보내는 거죠. A 클라이언트가 쇼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에이전시에서는 이번 시즌에 이 친구들이 패션위크를 뛴다. 도시에서 런웨이를 할 수 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서류를 보내는 그런 과정이 패션위크 열리기 보통 한 달 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에이전시를 구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리고 이제 모델 랭킹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핫리스트가 있고 탑 50가 있고 모델의 아이콘이 있고 섹시와 머니 타이틀이 있고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패션위크가 한 달 동안 열리는데 정말 눈에 띄는 성적과 캠페인 촬영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처음 데뷔한 시즌과 두세 시즌 안에 정말 우수한 성적을 내면 핫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이유도 상관없어요. 엄청 큰 브랜드랑 좋은 광고 촬영들을 하고 나서 갑자기 얘가 너무 잘 나가. 그냥 지금 요새 너무 핫해. 그러면 핫리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탑 50가 되기도 해요. 탑 모델 50명 안에 드는 거니까 높은 장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인이 들어가는 거는 한 10분의 1? 또 최근 들어서 많아진 거죠. 원래는 뭐 한두 명? 그리고 그거를 더 넘어서 와 얘는 시대의 아이콘이다. 한국에도 몇 명 있습니다. 최소라, 신현지, 수주, 뭐 수민 뭐 이렇게 지금 시대의 아이콘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시 앤 머니, 몸이 진짜 좋아야 되고 얼굴도 좀 섹시하게 생겨야 돼요. 미국이나 이탈리아의 그 새끈빠끈한 누나 형들 그런 느낌 있죠. 그런 친구들이 커머셜한 브랜드에서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이프 로렌 아니면 뭐 엄청 굵직굵직한 브랜드들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 타이틀이 붙기도 합니다. 제가 뉴욕에서 친하게 지냈었던 주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현재 그 친구가 머니 타이틀을 가져갔거든요. 머니 타이틀은 뭘까요?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번 것. 돈이 많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한 섹시 핫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자 중에는 지금 윤미도 그런 타이틀을 가져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인플루언서 타이틀이 또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그런 쪽에서 이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인물들, 뭐 그런 인물들을 선정합니다. 모델 1, 제가 모델 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캠페인, 룩북, 이커머스 촬영, 패션쇼, 지면 촬영, 쇼룸, 프레젠테이션, 피팅 이외에도 다른 일들이 있긴 한데 이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캠페인 촬영은 광고 촬영입니다. 가장 큰 광고, 세계적으로 걸 거야 아니면 국내적으로 걸 거야 메인 광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룩북 촬영은 컬렉션이 나왔었을 때 그 컬렉션의 화보입니다. 보여주는 그 분위기들, 옷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촬영이에요. 이커머스 촬영, 이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온라인 상세 촬영입니다. 웹 쇼핑을 할 때 사진을 들어가게 되면 모델들이 조금 단적으로 사진을 찍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커머스 촬영, 온라인 상세 촬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패션쇼. 네. 지면 촬영. 지면 촬영은 그냥 화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미지를 위해서 아니면 기록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에디토리얼을 위해서 촬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지 촬영, 매거진들이 있죠. 잡지 촬영 같은 경우는 버짓이 엄청 적습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 속상하거든요. 패션을 잡지로 접했고 잡지를 너무 좋아했었던 사람으로서 시대적으로 SNS가 너무 소통을 하다 보니 잡지를 볼 필요가 없어졌죠. 하다못해 뭐 카페를 가도 미용실을 가도 잡지를 볼 일이 없죠. 휴대폰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잡지 회사에서 벌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든 거잖아요. 패션 모델이 잡지를 많이 찍으려면 잡지 회사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잡지 회사에서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브랜드에서 광고를 주는 것밖에 없어요. 수익이 적어지니 촬영하는 데 있어서 버짓이 적어지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잡지 촬영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많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델이라는 관점으로만 봤었을 때 저는 가장 재밌는 게 잡지 촬영이지만 가장 돈이 안 되는 건 잡지 촬영입니다. 그리고 쇼룸과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이것들은 좀 내부적인 일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에서 바이어라든가 아니면 각 지점들, 사람들을 초대한다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모델들한테 입혀보고 아니면 바이어한테 보여주고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여서 외부적으로 이미지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 회사 내부에서 하는 일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피팅, 옷이 처음부터 다 완성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죠. 옷마다 이제 가봉 단계가 있고 아니면 옷을 완성을 했는데 핏이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모델들을 부르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제 패션쇼 컬렉션이 있기 직전에 모델들한테 옷을 다양하게 이렇게 입혀보면서 그 컬렉션을 어떻게 만들지, 상하이를 어떻게 맞출지 뭐 그런 피팅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외에도 뭐 다양한 일들이 더 있긴 한데 해외에서 활동을 할 때 하는 일들은 보통 이렇습니다. 개인 작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작업이란 포토그래퍼, 헤어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모델 서로의 각자의 니즈에 따라서 촬영하는 걸 개인 작업이라고 합니다. 상호간 무페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 작업 촬영을 하고 싶어. 나는 이런 화보를 찍고 싶어. 그러면 제가 알아봐야겠죠. 포토그래퍼도 연락해봐야 되고 헤어가 필요하면 헤어도 연락해보고 메이크업이 필요하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제가 이제 그 팀을 꾸려가면서 나는 이런 거를 찍고 싶은데 혹시 같이 찍으실래요? 하면서 상호 무페이로 촬영하는 게 개인 작업입니다. 그냥 서로 간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모델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받아야 되고 경쟁이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 작업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멋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아니면 지금 제 인스타에 이렇게 뜨는 포토그래퍼 분들에게 DM을 보냈습니다. 저는 뭐 모델 하고 있는 누군데요. 괜찮으시면 개인 작업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고 이것도 엄청 오래전 한 6년 7년 전이긴 한데 그렇게 막 40명 연락 돌려서 한 2명 정도 답장을 받고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잘해질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용기를 내보세요. 설득력을 가져와 보세요. 내가 이런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구미가 담길 수 있게끔 내가 지금 배고프면 그거를 사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니 해도 개인 작업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모델한테는 포트레이트 사진입니다. 폴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정면 45도, 90도, 클로즈업, 상반신, 전신, 자기소개 영상, 워킹 영상 이 정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정기적으로 찍어요. 몇 달에 한 번씩 회사를 갈 때마다라던가 헤어 이미지가 좀 바뀌었다라던가 패션위크가 시작하기 전이라던가 그럴 때마다 회사를 가면 항상 찍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간혹 어떤 브랜드에서 지금 사진 보내줄 수 있어? 라는 요청이 올 때가 정말 많습니다. 휴대폰으로 이렇게 셀카 이렇게 정면 45도, 90도 뭐 이런 식으로 찍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들이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저의 컨디션과 헤어 기장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신 포트레이트 사진이 모델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앞서 말했었던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 에이전시를 구하는 법, 무대에 서는 법, 촬영하는 것, 모든 것들은 영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있고 그들의 대화 방법과 방식과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알면 여기서 일을 하는데 더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외를 처음 나갔을 때 당시만 해도 영어를 정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자기소개하는 법도 영어를 못했었습니다. 너무 심각한 수준이었죠. 계속 활동을 하면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저는 조금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번역기를 쓰지 않고도 영어를 하긴 하는데요. 확실히 제가 영어를 조금 더 하게 되고 이제 일에 대한 여유도 생기고 나서 이 일들을 더 접하고 나니 제가 뭣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하던 시절과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일하러 가서도 그런 사람들과 스몰 토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벼운 농담을 한다든지 그냥 좀 하하호호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이게 엄청 경쟁이 과열됐고 뭐 캐스팅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하는데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고 여유가 넘치고 그러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어도 자신감에서 나오는 애티튜드가 주는 분위기는 너무너무 플러스고 모델이라면 탑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 해외에서 모델하는 법에 대해서 제 경험으로서 이렇게나마 저렇게나마 얘기를 해봤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여러분들 챗GPT도 많이 활용하시고 제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est of the work, which is presenting yourself. People look from the Elgas, you know. Right, this time. Very intense at the moment, the Fashion Week. Mhm. I feel like never sleep. Like It's all about human being and it's all about exchange in our business. Voilà, c'est ça.